그래서 조금 불러드리면 좀 빠르게 할게요. 단어는 품사, 문장, 성분. 품사는 단어를 성질에 따라서, 문장, 성분은 단어를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품사 알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는 거죠. 화살표 연결하시는 거 제대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화살표 틀리면 전체가 틀린 겁니다. 알겠죠? 화살표가 틀리면. 그리고 품사는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순서 틀려도 당연히 틀리죠. 자, 품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장 성분에 포함되는 주성분과 포함되지 않는 보조성분이 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라고 했는데 문장의 종류 수라는 거죠.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기원문, 명령문, 기원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 부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배웠고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직접, 간접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없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써주셔야지 맞습니다. 자,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가 되는 것이고요.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what, 형, 명, how, 형, 명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잠깐만요.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what, 그죠? 어나원, 형용사, 명사 되고요. how,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없는 게 직접이에요?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직접 간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그거랑 상관없이 저 뒤쪽에 직접 간접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 오케이? 그렇게 연결하면 틀린 거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분류가. 됐죠? 다음 갈게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로는 의문사는 문장 소대로 간다. 의문사는 무조건 문장 소대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동사가 주 앞으로 간다. 그런데 그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는 이동할 수 있다. 일반 동사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동할 수 없다 옆에다 뭐라 써야 돼? 조동사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조동사까지 써야지 맞습니다. 안 쓰면 틀려요. 자, 그리고 접속사.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좀 써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접속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봅시다. 접속사.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두 가지 했어? 첫 번째, 맞아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라고 했었고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 이거 종류도 적으셔야 돼요. 세 가지였던 거 and, or, but 이렇게 so 정도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and, or, but까지만 써도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녀석이 있다. 얘를 활용하는 게 뭐야? 맞아요.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 종류는 뭐가 돼? both, A and B 그리고 either, A or B 그리고 not A but B 뭐 이런 거.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오케이? 딱 일부러 지금은 and, or, but 이렇게 세 가지 하나씩 쓴 거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상관접속 써야죠. 아, 여기 표가 없군요. 에이. 안 써도 맞게 해주세요. 근데 써주세요. 지금 밑에다 써주세요. 알겠죠? 썼어야 되는데 빼먹었구나. 오케이. 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세 가지야?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에 부사. 여기 세 가지가 있더라. 인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요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명사절 이끈 접속사 뭐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한 가지 더 있었죠. 맞아요. 복합관계 대명사. 요건 조금 어려워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더라. 나중에 배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관계사.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관계사라는 것이 있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잖아. 추가적인 정보니까 5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뭐 있어요? 시간. 그리고 이유. 그리고 조건. 그리고 양보.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나타내는 녀석.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얘네들도 종류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나타내는 거 뭐 있어요? when. 그리고 뭐 while, 뭐 before, after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었죠. 쭉쭉쭉 써주시면 되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 뭐 있어요? because. 그리고 since. 그리고 as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 라고 했었고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 뭐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 if. 근데 if not.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뭐 있어요? unless. 그렇죠. unless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양보는 뭐 있어요? 양보. 비록 뭐뭐실지라도니까 though라는 단어 써주시고 그리고 although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목적 결과 나타내는 거는 so that이죠. 이 so랑 that을 붙여서 쓸 거냐 아니면 떨어뜨려서 쓸 거냐 뭐 이런 정도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 거고요.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전치사 한번 써보죠.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눴었죠. 오케이? 가장 먼저 이 안에 in 조금씩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빼먹은 거 있는데 지금 여기 써주는 걸 다 써주세요. 오케이? 다 써주셔야 돼요. in 요 위에 on 요 아래 beneath beneath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on 살짝 위에 above의 반대 below 저 위에 over 저 아래 unde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일단 제일 먼저 이거 됐죠? 그리고 위로 up 아래로 down 쓰면 되겠죠? 됐죠? 요 안으로 into 밖으로 out of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길 따라서 along 쓰시고 꿰뚫고 through 됐죠? 그 우리 스타벅스 가서 드라이브 through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뚝 지나가서 커피 가져가는 거잖아. 됐죠? 그 공간 안에서 가로질러서는 acro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시작 지점. 시작하는 지점 뭐라 그래? from. 도착 지점. to. 이 방향으로. toward. 그리고 요 사이. 둘 사이는 between. 점 하나 더 찍어서 3개 사이는 amo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얼추 다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 빼먹었네. 모퉁이 돌아가는 거 around.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주인 들려주시고요. 자, 봅시다. 오늘 할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늘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치사, 그 관계사 맨 처음에 수업 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그 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선한데 그때 표정이 저 사람이 좀 뭐라고 하는 건가 쟤 뭐라는 거야? 라는 그 눈빛으로 엄마는 날 왜 여기에 보내서 원망스러운 눈빛을 가졌던 저게 기억나는데 어려워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한국어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치사도 한국어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써보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전치사는 한국어에 없는데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봐요. 너 여기서 on 쓸 거니 아니면 of 쓸 거니 이렇게 잘 안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전치사를 살짝 틀려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 조금 비슷한, 약간 비슷한, 이렇게 조사가 살짝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대화 이렇게 들어보면 조사 되게 많이 틀려요. 알아요? 우리 대화할 때 잘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조사 되게 많이 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은는 이 가 주격 조사 써야 되는데 목적격 조사 쓰는 경우 되게 많고요. 오케이? 시험이 시작됐어. 시험이 시작됐어. 오케이? 시험이 시작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시험이 시작했으면 말이 안 돼요.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돼요. 누군가가 시험을 시작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 시작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빨리 시험 시작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케이? 많이 틀려요. 근데 틀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약간 비슷해요. 틀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 뭐 너희가 나중에 커서 에세이를 쓰거나 뭐 글을 쓰거나 했을 때 실력이 뽀록 나니까. 오케이? 그냥 조금 이제 그런 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대학 가서 전공을 하면 그럼 너희가 아마 어느 전공을 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좋은 대학에 갈수록 너희들이 보는 책에는 한글이 없어요. 다 영어겠죠. 난 특별히 국문학과에 갈 거야. 뭐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대부분 너희가 본 책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을 건데 영어로 글도 써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써서 제출해야 되고 막 이런데 영어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글을 썼을 때 와,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짜로 잘하네 라는 것을 척도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전치사, 두 번째 관사. 관사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여기다 도대체 어나 언을 써야 되는 거야, 더를 써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 되게 헷갈리고요. 전치사를 뭘 써야 될까 이런 것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이 한국어에 없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뭐 그런 거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작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문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장이라는 게 뭔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동사다. 문장이다 라고 말하죠. 그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원칙인 거죠. 그럼 보니까 동사를 보니 동사는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수가 있고요. 시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태라는 것이 있더라.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해도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우리는 그 가짜를 뭐라 불러? 준동사.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어랑 동사를 썼어.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 라고 하면 이 뭔가 덧붙여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 이 녀석을 우리는 바로 뭐라 불렀다? 지난 시간에 배운 연결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연결어라는 것이 있어요. 연결어. 그럼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연결해주는 말이니까 종류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접속사라는 것이 있더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두 가지.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야, 너 그럼 여기다가 because of라는 형태를 쓸 거야? 아니면 because를 쓸 거야? when 쓸 거야? during 쓸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while이냐 during이냐 이렇게 썼잖아. despite를 쓸 거니 do 쓸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던졌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을 명사, 그래서 구라고 불렀고요. 접사 뒤에 나오는 것을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결국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오면 절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여기서의 접속사, 이 접속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시험 봤던 것처럼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그리고 부사절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 녀석을 말하는 거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녀석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사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여기. 형용사 절. 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울지, 어떤 녀석을 배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절을 배울 거예요. 형용사절.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바로 관계사예요. 관계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관계사는 영어로는 relatives라고 불러요. relatives라는 단어가 relate가 관계잖아. 오케이? 관계를 맺는 녀석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관계사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념상. 관계사는 이렇게 되는 거야. A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관계사는 A라는 문장이 있어. 잠깐 질문. 문장이야. 문장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반드시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동사는 반드시 시제를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B라는 문장이 있죠. B라는 문장이 있는데 B라는 문장도 B도 문장이야. 문장이니까 뭘 갖고 있겠어? 당연히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그냥 합칠래. 뭐가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합치기만 할 거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라는 것이 필요하다. 됐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He likes an apple. 그는 사과를 좋아해요. She doesn't like apple. 오케이? 그럼 뭐 쓰면 돼요? She likes an apple, but she doesn't like an apple. 쓰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쭈루루.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 아니라 곰곰이 문장을 살펴보니까 A라는 문장에서의 어떤 부분,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A라는 문장에 나오는 어떤 부분이랑 B라는 문장의 어떤 부분이 똑같은 거야. 그 두 개가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 녀석이라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사이에 뭐가 생겨? 관련성이 생기죠. 맞아요?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 두 개 사이에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관계사라는 것을 배웠는지,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관계사라는 것을 쓰기 위해선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너희가 관계사 문장을 만들어봐.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풀어야 돼? A라는 문장에서 동사 확인하고 B라는 문장에서 동사를 확인해야 돼. 이게 먼저예요. 다시 봐봐. 뭘 먼저 하는 거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구나. 그 접속사가 필요해.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왜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관계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접속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야.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학생들은 오늘 내가 관계사 배우니까 무조건 who, which 대충 갖다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늘어. 늘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 관계사 시작할게. 관계사.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우리는. 그럼 안 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 시험이나 너희가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에는 이거 관계사 문제야. 이거는 접속사 문제다. 이거는 부정사 문제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대뜸 풀어봐. 이렇게 말한다고요.
영어 문장에서 그냥 막 나온다고요. 그걸 풀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관계사는 뭐다? 접속사다, 일종의. 그럼 주어 동사의 개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됐죠? 가보죠. 동사 두 개,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인데, 잠깐만. 공통되는 부분인데,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영어는 뭘 싫어해요? 붙이는 거?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지우세요. 얘를 지워. 얘를 지우고, 남아있는 녀석을, 공통되는 부분을 지우고, 남아있는 녀석. 요 남아있는 녀석을 뒤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녀석을. 오케이? 그런데 아니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싹 지워버리면 되냐? 아니 싹 지워버리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이 지워진 녀석을 얻다가 요 접사 뒤에다가 요 녀석을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합쳐주실 때 잠깐만 합쳐줄 때 요 사라진 녀석이 만약에 명사라면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그죠?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에서 사라진 녀석이 만약에 부사가 되면 접속사랑 부사랑 결합을 하게 되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린 그것을 관계 부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결론. 짧게 결론을 하나 내봅시다. 관계사라는 녀석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얘는 일종의 접속사다. 첫 번째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얘는 접속사구나. 일종의 접속사구나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실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접속사구나. 두 번째는 그 접속사에다가 명사를 합쳐줄 수도 있고 부사를 합쳐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명사랑 합쳐진 녀석을 관계 대명사라고 불렀고 접사랑 부사랑 합친 녀석을 관계 부사라고 불렀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럼 걔네 합쳐서 뭐 할 거예요? 이거죠. 그거 합쳐서 뭐 할 건데요? 결국 하는 일은 뭐다? 하는 일은 이거다. 결국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요? 우리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형용사절. 여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된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요 안에서 해결이 돼요. 오케이? 특히나 해석할 때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이렇게 막 한글로만 막 써놓으니까 뭐 대충 이해는 가긴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boy. 저 남자 좀 봐봐. 자, 또 하나의 문장은 He loves Jane. 그가 제인을 사랑해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두 개의 문장입니다. 자, 이거 먼저 하라 그랬어. You get 동사죠. 됐습니까? 여기 loves 동사예요. 동사가 두 개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다? 맞아요. 일단 이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됐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걸 찾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접속사를 찾았어. 자, 봐.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를 찾았다. 무슨 뜻이야? 동사의 개수를 찾아라. 동사의 개수를 세봐라.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동사의 개수를 세봐라. 그런 다음에 명사랑 합치거나 부사랑 합친데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뜻이었어요. 공통되는 분모가 명사가 공통되는지 부사가 공통되는지를 찾으라는 뜻이야. 그래야지 명사랑 합쳐서 관계 대명사를 만들지 부사랑 합쳐서 관계 부사를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걸 생각하셔야죠. 누가 공통되는데 이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 문장에선 어디가 공통돼요? 여기서 the boy라는 문장, boy라는 단어와 여기서 he라는 부분이 공통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굴 지워? 뒤에 걸 지웁시다. 됐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loves Jane을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써주신 거죠. 됐죠? 그런데 사라진 녀석이 있잖아. 누가 사라졌어? 여기서는 he라고 하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뭘 쓰라는 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 자리에다가 결국에는 관계 대명사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다? 이만큼 이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럼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제인을 사랑하는 그 소년을 보세요. 오케이? 제인을 사랑하는 그 소년. 얘가 얘를 수식하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고요. 됐죠? 이게 관계사다. 됐죠? 이렇게 쓰는 거다. 근데 잠깐만.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한글로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쓸 거 아니니까. 그죠? 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부터 나오게 돼요? 이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의 종류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가 있길래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표를 하나 그릴게요. 너무 크다. 표를 하나만 그릴게요. 됐죠? 이 표를 그릴 건데 표를 채울 거야. 자, 근데 이 표도 중요해. 표도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해. 잘 봐봐. 얘는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선행사를 쓸 거예요. 선행사라는 것을 쓸 건데 질문해 봅시다. 선행사가 뭐예요? 너희 수학할 때 선행이라는 거 되게 자주 하죠. 되게 많이 하죠. 선행이 뭐예요? 맞아요. 먼저 갈 행이에요. 먼저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럼 선행사라는 것이 뭐냐면 공통되는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앞에 나온 애 이렇게 여기 공통되는 애 중에서 앞에 나온 애 이 아이를 선행사라고 불러요. 얘가 선행사죠.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애구나. 맞아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관계사죠. 맞습니까?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 있잖아. 요 녀석. 요 명사가 뭐가다? 얘가 바로 선행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잖아. 그렇죠? 이런 걸 선행사다 라고 불러준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선행사라고 하고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쪽은 격이란 단어를 쓰는데 격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요. 격이 뭐냐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리? 뭔 소리입니까? 자, 지금 봐봐. 관계 대명사는 뒤쪽에 누가 사라진 거야? 뒤쪽에서 명사가 사라진 거죠. 그럼 명사가 사라졌는데 아니 명사는 아무데나 막 쓰는 거 아니잖아. 명사는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쓰이는 게 명사죠. 그럼 누구 자리에서 사라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누구 자리에 사라졌는지. 그래서 첫 번째 주격, 주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야. 원래는. 두 번째, 소유를 나타내 주는 자리였어. 가 되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얘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나왔던 건데 목적어 자리에 나왔던 명사가 사라진 거야. 라고 목적격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됐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 됐죠? 또 한 가지. 이 앞에 나오는 명사 있잖아요.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네모칸일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걸 좀 채워봐야 되는데, 이건 암기. 요거는 암기.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에 없어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제 단어처럼 아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표 자체를 아예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과제물 나가서 과제 풀 때도 요 표를 옆에다 펴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암기하신 다음에 푸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펴놓고 보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행사가 사람이다. 근데 주어 자리야. 뭘 써야 돼? 후라는 형태를 씁니다. 후를 쓰고요. 후에 대한 소유격. 후즈. 후즈라는 형태를 쓰고요. 후에 대한 목적격. 훔. 근데 훔인데 후를 써도 돼요. 둘 다 허용해 줍니다. 후, 훔 둘 다 돼요. 선행사가 사물이야. 사물인 상태에서 주격이야. 위치. 워치는 시계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써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에 대한 소유격. 이 위치? 위치 오브? 후즈를 쓰셔도 되고요. 후즈도 되고 오브 위치를 써도 돼요. 오브 위치. 요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위치에 대한 목적격은요? 위치. 맞아요. 위치예요. 이렇게. 이 네모는 뭡니까? 이 네모는 뭐냐? 이 네모는 뭐냐면 애매할 때. 애매할 때. 또는 애매하거나 후나 위치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대시예요. 대시에 대한 소유격은 네. 대시야?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대시에 대한 목적격은요? 대시오. 대시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뭐야? 선행사가 없대. 후. 선행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요거 좀 특이해요. 그게 바로 what이에요. what 이란 녀석은 선행사가 없어요. 그죠? what에 대한 소유격은요? 없어요. 없죠. what에 대한 목적격은요? 없어요. 개념이 없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목적격은요?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니? what이죠?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 표는 암기, 통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보는 시험, 다음 주에 중간고사구나. 네? 네? 그렇죠. 풀이 아니에요? 다음 주 안 돼요? 아 그러네. 문제풀이 하고 나서. 기억력이. 그럼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보겠네. 그죠?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겠네. 그죠? 선생님 근데 중간고사 볼 때 왜 이 시험까지 보는 거예요? 내 맘이에요. 아니 중간고사 왜요? 아닙니다. 내 맘이죠 뭐. 왜 그렇게 보냐? 여기까지가 이 관계사까지가 문법편. 이 뒤에가 품사편이에요. 이 뒤에 뭐 변하냐면 명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형용사, 부사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비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서 테마를 좀 잡을 때 이렇게 큰 덩어리를 두 개로 잡는 게, 그러니까 전반부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 뒤에 것들이 조금 수월해지니까. 그리고 사실은 너희가 고등부 올라가거나 하면 문법 문제 풀 때 중등부 문법 문제랑 고등부 문법 문제랑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 너희가 과제물로 풀고 있는 것들이 중등부 수준의 이제 문법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용법 물어본다든지 뭐 같은 쓰임, 다른 쓰임 이런 것들 물어보는 이런 정도가 중도 문제라면, 고등부 문제는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 골라봐. 보기를 2개 줄 건데 둘 중에 하나 맞는 걸 골라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는 오늘 하는 관계사까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등부에 올라가서의 문법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을
7, 80% 정도는 거의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반부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보죠. 뭐 이건 다 만든 건데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해보면 자, 여기를 보죠. 그럼 요 자리에다 결국엔 요 자리에다 뭘 써야 돼요? 뭘 봐야 돼? 선행사를 봐야겠죠. 선행사가 사람이죠.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뒤에 누구 자리가 비어있어요? 주어 자리가 비어있죠. 동사부터 튀어나오니까 봐, 우리 원칙을 세우면 돼요. 원칙이 뭐냐면 동사의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다?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사 왼쪽에 주어가 없죠. 왜요? 명령문이라서 없는 겁니다. 명령문이라서 여기 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동사 왼쪽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오케이? 주어 자리가 비었다? 요거요. 사람인 상태 주어 자리다 후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후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후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후는 맞아요. 이때 후는 대시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 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이 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조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녀석은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해요. 관계대명사 that.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 요건 좀 이따가도 또 나올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녀석은. 근데 일단 얘부터 해결해 보면 관계대명사 that 이란 녀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왜 그냥 네모칸으로 두십니까? 어쩌라는 건가요? 얘는 그냥 선행사가 사람이거나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후나 위치를 대신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후나 위치 대신 쓰는 건가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되냐면 주로 that을 쓰는 경우,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who 대신 that, 위치 대신 that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 이런 상황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애매할 때 왜 애매합니까? 라고 한다면 선행사가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이랑 동시에 나왔을 때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이랑 동시에 나왔어요. 애매하잖아. 사람에 맞추기도 그렇고 사물에 맞추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쓴다. 또 하나 선행사 자리에 사람이랑 동물이랑 동시에 나온 거죠. 아니 그 사람에 맞춰야 돼, 동물에 맞춰야 돼. 아 참고로 원래는 동물은 사물 취급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원래는 그렇게 돼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의인화할 수도 있고 한국어에서도 의인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물 취급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맞추기가 좀 애매하죠. 이럴 경우는 that을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어떤 경우 있냐면 all 선행사 자리에 all, no 그리고 the very, the only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가 되는 거예요. 어우,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사실은 실제로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얘예요. 실제로는 서수와 최상급. 요게 시험에 나오게 돼요. 선행사 자리에 서수나 최상급이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 라는 게 있는 거죠. 됐죠? 요거는 따로 암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됐죠? 그러면 요건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잠깐만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약간 특이한 녀석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요 녀석이요. 관계대명사 what이란 녀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얘는 좀 이야기해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아니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선행사가 없대요. 뭐야? 선행사가 없어요. 그럼 저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네. 저런 모양이 아니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얘는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질문. 선행사 어쨌어요? 생략. 생략한 게 아니고요. 선행사를 생략한 게 아니에요. 선행사가 없는 이유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글씨가 이상한데?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생략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선행사를 포함했대요. 선행사의 품사가 뭔데요? 명사죠. 그럼 명사를 품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는 명사절인 거예요. 명사절이니까 누구 자리에 들어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잠깐만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 봐봐. 오늘 우리 시험 봤던 것 중에서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불러보세요. 뭐뭐 있어요? that. 잠깐만. that 다음에 what이 있죠. what이 여기 들어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if나 whether. 그 다음에요. 잠깐만. 의문사가 들어가죠. 의문사라고 하는 거 종류가 뭐뭐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죠? 불러보세요.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잠깐만. 여기에 what이 있네요. 여기 what이 있잖아요. 의문사 안에 what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that, what 또 말했네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what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that, what 그 what이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실제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너희들한테 학교 시험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what 써놓은 다음에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사 what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어쨌거나 얘는 명사절을 이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이에요. 요만큼은 형용사절인 거죠. 근데 얘는 명사예요. 얘는 명사절을 이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어떤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what이 나오면 요 what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지금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하세요. 요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디부터 봐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뒤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왜 뒤를 먼저 봐야 되죠? 빠진 명사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왜 뒤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 빠진 명사를 찾는다는 알겠는데 왜 뒤를 먼저 봐야 되냐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왜 뒤를 먼저 봐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어떻게 써요? 영어는 left에서 right로 글을 쓰죠. 주어, 동사 이렇게 쓰죠. 근데 쓰다 보니 주어랑 동사를 쓰고 막 쓰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그래서 쓰는 게 접속사죠. 접사를 쓴 다음에 어디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써요?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결국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뒤쪽에 영향을 주는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접속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뒤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글을 그렇게 쓰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 what도 일종의 접속사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봐라? 무조건 뒤를 먼저 봐라. 뒤를 먼저 봐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하세요. what이 나오면 첫 번째 1번 뒤쪽에 명사가 하나 없어야만 해요. 빠진 명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빠진 명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렇죠? 얘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그 명사 빼다가 합친 거니까 당연히 명사 빠진 게 있겠죠. 맞습니까?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앞에도 명사가 없어야 되죠. 앞에 명사 없어요. 왜요? 방금 말했잖아요. 선에서 포함 안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요. 꼭 세 번째를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명사가 돼요. 왜요? 명사를 포함했으니까요. 그렇죠? 요거
잘 이용하시면 문제 풀 때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렇죠? 고등부 애들도 이렇게 문제 풀어요. 집에 고등부 뭐 형, 누나, 오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 하나씩 있으면 걔네들한테 가서 너 이거 풀 줄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왓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뒤에 먼저 보시고 앞에 보시고 자기 자신이 명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집에 가서 그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바본 거예요. 오케이?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들이 좀 잘못 알려주시는 건데 다 여기까지 알려주거든요. 야,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어 왔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틀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한 7, 80%는 문제가 풀리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 분명히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꼭 세 번째까지 해야 된다라고 집에 가서 알려주세요. 그 아이한테.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다 한 거다. 인데 벌써 쉬진 않을 거고요. 차가면 잘 봐봐. 아니 이게 봤으니까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연습까지는 해봐야죠. 그렇죠. 예제까지 하고 쉴까 말까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예시를 한번 보니까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써드릴 테니 관계사 문장으로 합쳐보세요. 오케이? 관계사 문장으로. 자, 써드려야 돼요, 제가? 자, 세 개의 문장입니다. 세 문장을 합쳐보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봐봐. 다짜고짜 답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익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사 있습니다. 동사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 인 거고. 두 문장을 보니까 a girl 이라는 부분과 her 이라는 부분이 똑같다. 맞죠? 얘를 지우는 거죠. 됐습니까? 성형사가 사람이죠. 누구 자리에 사라졌어요? 목적어 자리에서 사라졌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문장 어떻게 써야 돼? I know girl 한 다음에 뭘 쓰면 돼요? who, whom 둘 다 되죠. who나 whom 모두 돼요? that도 됩니다. who, whom, that 다 되는 거죠. 오케이? 한 다음에 loves 아이고 Tom loves죠. Tom love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가 뭐 한다고요? 얘를 수식한다고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할 때는 나는 탐이 사랑하는 한 여자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접속사 공통 부분 그런 다음에 해석은 이렇게 됐죠. 이런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거 보니까 제일 먼저 헤딩이 뭐라고? 여기 동사. 여기 다시 한번 동사. 동사 두 개. 공통되는 부분은요?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죠. 맞습니까? 선행사가 사람. 그 가운데 누구 자리? 소유를 나타내는 자리.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돼요? 문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Do you know? Do you know? 써준 다음에 the man 하고 나서 whose를 쓰면 되겠죠. whose book
is interes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맞아. 세 번째 더 해보니까 여기에 동사 두 개. 됐습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The student와 여기서 학생이 가르치진 않을 거잖아. her가 되는 거죠.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나 보죠. 맞습니까? 오케이? 공통되는 부분 지울게요.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거 문장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The student 한 다음에 whom Tom teaches studies English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것과 좀 다르죠? 네. 근데 같은 거예요. 달라 보였던 것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3번 문장을 내가 왜 써보라고 했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관계대명사는 뒤에다가 무조건 갖다 붙이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명사 수식이죠. 내가 분명히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그럼 수식을 하는 명사 뒤에 나와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요 whom Tom loves, teaches가 요 명사 뒤에서 수식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공통 부분이 선행사 뒤에 나오는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요거를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다 뒤에다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수식하는 명사 뒤에 쓰는 거죠. 왜? 형용사니까. 잠깐만. 머릿속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 잠깐 여기다 따로 쓸게요. 여기 지울게.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주어 자리 뭐가 들어가요? 명사 들어가죠. 명사만 들어가요? 아니죠. 명사의 성질을 가진 구. 명사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절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요? 형용사가요? 형용사만요? 아니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구.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절. 얘가 얘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절, 수식, 그런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조금 어렵죠? 머릿속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문장 마지막에 붙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수식하는 명사, 즉 선행사 뒤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하면 욕하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뭐 관계대명사 다 한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다 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냐.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관계대명사의 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관계대명사의 용법이요. 사실 이것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한 번쯤은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관계대명사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근데 사실 이제 한정적 용법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언제요? 품사랑 문장성문 할 때 형용사라는 것을 할 때 들어본 적 있죠. 형용사 자체가 한정적 용법이 있고 서술적 용법이 있고 이렇게 나눴었던 거니까 바로 그 녀석이 되는 거죠. 근데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그때 형용사를 공부할 때도 나왔었는데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뭐였냐면 얘는 그냥 뭐다?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계속적 용법은 뭔데요? 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계속적 용법은 추가 정보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수식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양새가 여기에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불러요. 선행사. 그런 다음에 여기서 관계대명사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명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이걸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할 텐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요걸 잘 보세요. 여기에
컴마를 이렇게 찍어주고 컴마를 찍은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고 그런 다음에 주어 내가 자꾸만 주어에다 괄호치는 이유가 주어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명사가 주어 자리였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주어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괄호를 쳐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얘는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얘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그냥 쭉 해석하시면 돼요. 연속해서. 됐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라고 말하고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문 들어보니까 he has 이 사람은 항상 2명의 아들을 갖고 있어요. 절대 2명 이상의 아들을 갖지 않아. He had two sons, okay, who became doctors. 이런 문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장은 어떤 것이냐면 he has two sons, 컴마 찍어주시고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여기 예문이 2개가 있는데 모양새 딱 맞죠?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 여긴 주어가 생략된 형태. 그러니까 동사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명사,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인 거죠. 됐습니다.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 보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식이래. 그러니까 얘는 뭐다? who부터 어디까지? doctors까지 가로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sons를 수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앞으로 이런 약속 하나만 할까요? 앞으로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등 위 접속사는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등 위 접속사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정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앞뒤 균형이 맞으니까 얘가 동그라미 2번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절이니까 균형이 좀 안 맞죠?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 직각삼각형으로 표시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자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형용사니까 누구를 수식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쓰자고요. 앞으로. 자,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라고 썼는데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거니까 얘 문장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은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 who가 관계대명사가 맞기는 해요. 관계대명사가 맞기는 한데 수식은 아니라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걔네가 의사가 됐어.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뭐 끝이죠 이게. 근데 위에 거는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고요. 아래쪽은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의사가 됐어요. 이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두 문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아들이 몇 명인지. 의사가 된 아들이 2명이죠. 간호사가 된 아들은 3명이고요. 환자가 된 아들이 5명이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 대가족이야. 그럼 모르는 거죠. 근데 아래는요. 결론이 다 있어요. 아들 2명이야. 근데 걔네가 의사가 됐어.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아들의 명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있잖아. 재밌는 거는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자 아들의 명수를 골라보세요. 이런 퀴즈를 낼까요? 미쳤어. 그럼 이제 안 내요. 그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할 텐데 첫 번째는 내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라. 독해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 문법으로는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법 문제에서는 여기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있잖아.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있잖아. 요거는 요 녀석 요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who 있잖아. 요 who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그는 2명의 아들이 있어. 근데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의사가 되었어. 이렇게 바꿔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는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어잉?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내가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봤을 때 who나 which 대신 대수를 쓸 수 있다. who나 whom 대신 which
대신 that을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 위에 나오는 녀석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여기서의 who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바꿔서도 된다? that이라는 형태로 바꿨어도 괜찮다. 이건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 대명사 that을 써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의 who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that으로 바꿔 쓰면 된다 안 된다? 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인 거예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좀 어렵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that 앞에는 뭘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that 앞에는 뭘 쓰지 말자. 오케이? 됐죠? 근데 잠깐만. 여기 쭉 하다 보니까 이 that은 좀 특이한 녀석인가 보네. 맞아요? that은 좀 웃긴 녀석인가 보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하여 요 that이란 녀석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갖고 올게요. 누구?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요. 이렇게 합시다. 아까 우리가 여기 네모칸도 남겨놓고 왔었잖아. 그 네모칸도 좀 채워볼까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 다른 것보다 어차피 그럼 that은 who 대신에 위치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면 막 쓰면 되네. 소유격만 빼고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who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생각해봐. 사람이면 who 쓰고 사물이면 which 써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랑 사물이랑 같이 나왔네? 이 그럼 뭘 써야 돼? 사람에 맞춰야 돼? 사물에 맞춰야 돼? 애매하잖아. 이럴 때는 that을 써라 이거죠. 또 하나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나오면 원래 영어에서 동물은 사물 취급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사물 취급을 하겠지만 그죠? 원래는 사물 취급하는 거라서 이때도 애매하니까 that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서수. 선행사가 서수. 서수가 뭐냐면 first, second, third.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이 서수예요. 그리고 나서 서수, 그리고 최상급. 서수와 최상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는 that을 주로 써주는 거예요. 선행사 자리에. 됐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뭐 all이라든지 the only, the very, 뭐 all, no,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요 빨간색 부분은 특별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이 좋아하는 애들이죠.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좋아하는 애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요. 이 앞에 뭔가 있는 걸 싫어요. 뭘 쓰지 마세요. 뭔가를 쓰지 마세요.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첫 번째 전치사.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마세요. 또 하나 관계대명사 that이란 녀석 앞에는 컴마를 찍지 마세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뭘 쓰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다 뭘 쓰면 안 돼.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됐죠? 이게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됐죠? 자,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다음으로 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아, 줄이 좀 안 맞네. 안 예쁘지만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얘기하고 싶냐면 요 관계대명사 있잖아. 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을 생략해 보고 싶어요. 요 관계대명사를 생략해 버리고 싶어. 없애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할 텐데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생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대요. 잠깐만. 그래서 내가 여기 남겨놓은 거죠. 얘를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기 내가 한 칸 남겨두라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로 묶으세요. 이렇게. 뭐 한 거야? 생략한 거예요. 왜요? 이 목적어 사라졌잖아. lov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생략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장에서 I know a girl who Tom loves. whom Tom loves. that Tom loves. 아니면 그냥 I know a girl Tom loves.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문장 독해를 하다 보면 자주 보는 게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요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게 세 번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좀 할 수 있냐면 근데요.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게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죠? 라고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겠죠. 맞아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명사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나온 다음에 뭐부터 나왔어? 첫 번째 동사부터 튀어나왔어. 그럼 이 앞에 있는 누구겠어요? 누구 자리가 비어있어? 동사의 왼쪽?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었죠.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가 나와야 된다. 주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두 번째로는 여기에 주어랑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타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어랑 타동사가 나왔어요. 우리 배웠었죠. 자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타동사 뒤에 뭘 써야 된다? 목적어라는 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다. 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주어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어? 바로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배웠습니다.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된다. 이 전치사 뒤에 비어 있잖아 지금. 이렇게 뭐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내가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우리 분사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명사라는 녀석의 특징이 뭐였죠? 명사의 특징? 그렇죠. 명사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라 그랬어요. 문이 열려 있다. 그럼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그냥 둬? 안 되지.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는 것이 두 가지였어. 어떤 거? 맞아요. 첫 번째로는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관사라는 것이 있었죠. 관사랑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의 문을 닫는다 그랬죠.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명사를 쓴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야. 이 명사가 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관사격? 이런 건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 자리에 바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어느 격, 무슨 격으로 관계 대명사를 쓴 거구나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제목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제목이에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보죠. 제목 자체가 특이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건 어쩌라는 거지? 뭔 소리야?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가 여기 있으니까 약간 비슷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연관시켜서 한번 봅시다. 요거는 예문을 통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먼저 들어볼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죠.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것이냐면 탐이라는 아이가 lives in the house. 탐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살았대요.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고요. lived라는 동사가 있네요. 이 두 문장을 합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라는 것이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 생각해 보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 어떤 부분이냐면 더 하우스라는 부분과 더 하우스라는 부분이 공통되더라. 난 이게 싫어. 그래서 in the house, 더 하우스를 지워버리세요. 명사가 사라졌으니까 이 접속사랑 누구랑 합쳐라? 명사랑 합쳐라. 관계 대명사를 쓰란 이야기군. 그런데 앞에 선행사,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녀석, 선행사를 보니까 사물, 여기 나왔죠? 사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누구 자리에서 사라졌냐면 전치사 뒤에서 사라졌죠. 전치사 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보다 목적어 자리라는 거죠. 오케이, 찾아봅시다. 선행사가 사물인 상태에서 쭉쭉쭉 따라가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위치를 쓰면 된다는 거죠. 가끔 뭘 써도 돼요? that을 써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첫 번째는 this is the house. 가장 기본형은 뭘 써야 돼? which라는 형태를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which 하고 나서 남아있는 녀석들이 쭉 쓰면 되는 거죠. Tom lived in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반드시 in까지 써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보다 뒤쪽에 명사 하나 비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in까지 있어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비었군 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in까지 쓰는 겁니다. 반드시 공통되는 부분만 지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문장을 조금 바꿔볼까? 장난을 좀 쳐볼까요? 어떻게? This is the house를 쓰고 나서요. This is the house 쓴 다음에 잠깐만 이 위치 있네? 아까 위치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대수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대수로 바꿀게요. This is the house that 한 다음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Tom lived in 이렇게 쓴 거죠. Tom lived in. 됐죠? 오케이, 이것도 맞는 문장. 근데 우리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This is a house. 한 다음에 이 that은 뭐다? 전치사 뒤에가 비어 있는 거죠. 목적격이다. 우리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할 수 있다? 얘는 Tom lived in 이렇게 쓸 수 있더라. 됐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에 일단은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우리가 항상 말했던 게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 명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전치사가 지 혼자 나와 있네. 외롭잖아. 원래 명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나오니까 좀 외롭다고요. 동사는 외롭지만 주어가 있으니까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지만 전치사는 외로움을 달래줄 애가 없어. 어쩌라는 거야? 전치사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얘는 원래 누구랑 같이 있었어? 하우스랑 같이 있었어. 근데 그 하우스가 모양이 바뀌어서 위치가 된 거잖아. 어차피 같이 있었던 녀석이니까 따라가자 라고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in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죠. 그래서 in which 라는 형태를 쓸 수 있는 거죠. in which. 근데 이건 제한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 이게 아니라 그 전치사가 썼을 경우에만 원래 모양이 이런 모습이었을 때에만 옮겨갈 수 있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데 막 나도 나갈래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in which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뒤에는 뭘 써야 돼? 뒤에는 Tom lived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Tom lived까지. 됐습니까? 여긴 in을 쓰면 안 되죠. 오케이? in 옮겨갔으니까 또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이렇게. 잠깐만. 우리 위치 쓰고 나서 아까 뭐 했냐면 위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 될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in that 한 다음에 Tom lived. 이건 어때요? 안 되죠. 왜요? 아까 우리 분명히 말했잖아요. 관계대명사 대신요 앞에 뭐 쓰는 거 싫어해요. 앞에 뭔가를 쓰면 안 돼. 특히 전치사 쓰면 안 돼. 약속했잖아 우리. 그죠?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비문이에요. 얘는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런 것도 했었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어떤 거?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in 한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자고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생략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Tom lived를 써버리는 거죠. 자, 얘는 어때요? 이건 흡사 이런 거랑 똑같죠? 나 외로우니까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나는 나가 놀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니?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생략해 버리잖아. 그럼 뭐 이렇게 된다? 전치사 뒤에 Tom lived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꼴이 돼 버리잖아. 이거 안 된다고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지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지 않잖아요. 이 모양 자체가 이거 없어지면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꼴이 돼 버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목적격이라 할지라도 생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뭐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니치라는 형태만 가능했던 거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서 정말 중요한 공식 하나만 외웁시다. 자, 이렇게 봐봐. 내가 수학 하나만 알려줄게. 수학을 되게 이런데 수학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봐.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우리 수학을 한번 해볼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 플러스 명사잖아. 접속 플러스 명사라고요. 근데 우리 아까 배웠는데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거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치사가 있었잖아.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가 나와야 돼? 명사가 항상 나와야 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거든.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 그럼 예전보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다. 이거네.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거를 좀 바꾸면 되겠네. 결국에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 수학에서 배우지만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 곱셈이 아니라 더하기로만 연결돼 있으면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죠? 되게 많이 알지 않냐? 아무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좀 바꿔서 전치사를 봐봐. 전치사를 앞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랑 명사를 합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관계대명사가 되네. 맞아요? 그럼 결국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가 된다?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뭐다? 얘가 바로 관계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야. 즉 우리는 공식을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죠. 관계부사라는 거 있잖아. 관계부사라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기도 하고요.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요 과정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쭉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잠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봐. 관계대명사를 시작할 때 뭐부터 했냐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관계대명사의 용법, 관계대명사의 생략,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를 시작해야 되잖아.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관계부사. 관계부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관계부사. 일단 관계부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너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 접속사 플러스 부사. 뭐와 함께 또 모두 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관계 부사의 종류죠. 관계 부사의 종류부터 써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릴까요? 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데 이 표를 채워야 되는데 얘 표는 조금 달라요. 여기 옆에 관계대명사 표를 일부러 안 지웠는데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관계부사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일단 여긴 뭐가 나와요? 여긴 선행사가 나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관계사라는 것 자체가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왓이 특이한 거였고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 되는 건데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격은 따로 없어요. 왜요?
격이라는 걸 왜 따졌어요? 명사가 사라지니까 격을 따졌던 거예요. 명사가 사라지니까. 왜냐하면 얘가 주어 자리에서 사라졌는지 목적어 자리에서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따졌어야 했거든요. 근데 부사는요.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죠. 수식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격을 따지지 않아요. 선행사만 따지시면 됩니다. 선행사는 뭐가 되냐? 선행사는 뭐가 될 수 있다? 시간, 장소, 이유, 그리고 방법. 이렇게 있어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실제로 관계 선행사 뭐가 된다는 거야? 시간이니까 the time. 더 타임 정도 쓰면 되죠. 무조건 더 타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련되는 단어들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서준이가 딴 생각해서 2시간 더 할게요. 장소는 뭐냐? 장소라는 것은 더 place가 되겠죠. 어떤 장소랑 관련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유는요? The reason. 맞아요. the reason. 방법은요? The way. the way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 관계 부사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관계 부사. 그럼 the time이면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why, the way, How. how. 이렇게 나오죠. 단 조심해야 되는 거 the way랑 how는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다면서요. 이 표도 만들어 봐야겠죠. 그럼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 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거 in on at이 있었죠. in과 on과 at 한 다음에 which 이렇게요. 장소는요. 장소도 마찬가지로 in과 on과 at 다음에 which 쓰시면 되겠죠. 이유는 뭐 있어요? 이유 고마워 뭐뭐이기 때문에 thank you for 쓰죠. for which 이렇게 쓰시면 되죠. 방법은요. 그러한 방법 안에서 in which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만 써주시면 땡이에요. 땡. 됐죠? 잠깐만. 그러면 결국에 저기 있던 문장 잠깐만 일로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오면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He lives까지요. 그럼 일단 뭘 써야 돼요? Where.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동사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 있습니다. 동사 2개죠.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됐죠? 얘가 이 앞에 있는 하우스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where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왜? 얘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요. 그럼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관계부사의 용법. 관계부사의 생략.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랑 동일해요. 똑같아요. 컴마를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의 차이. 관계부사의 생략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야기가 끝나요. 됐죠? 관계부사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됐죠? 그럼 잘 생각해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최종 정리. 최종 정리를 해보면 잘 봐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와 관련돼서 최종적인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모양 잘 봐봐. 이렇게 결국 명사 하고 난 다음에 명사,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해 봅시다. 이 빈자리에다가 물론 이 앞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이 빈칸에다가 뭘 쓸 거예요? 질문. 관계 대명사를 쓸 거예요? 관계 부사를 쓸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관계 대명사 쓸 거예요? 관계 부사 쓸 거예요?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죠? 다시 내 질문이 뭐냐면 결국 최종적으로 나의 질문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요. 공통점은 있죠. 공통점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맞는데 봐봐. 수민이가 말한 게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얘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빠진 명사? 그렇죠. 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 뭐? 빠진 명사를 보는 거죠. 빠진 명사가 있어요. 그 명사를 뽑아다가 얘랑 합쳤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빠진 명사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예요. 만약 빠진 명사가 없다면 관계 부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나오고 명사, 동사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가 된다면 얘는 뭘 써야 돼요? 얘가 타동사예요. 그럼 여기 뭘 써야 돼요? 얘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겠죠. 그런데 이 뒤에 난 동사가 자동사예요. 자동사면 뭘 써야 돼요? 관계 부사 쓴다는 거예요. 관계 부사를 써주는 거죠. 왜요? 아까 썼잖아요.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명사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관계 대명사죠. 그다음에 자동사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관계 부사 쓰는 거예요. 관계 부사를 쓴다는 거죠. 자, 보세요. This is the house where 아주 자연스럽게 where he lives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한번 장난쳐 볼까요?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똑같이 빈칸입니다. 그런 다음에 he bought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빈칸에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빈칸에다가 위치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lives 자동사잖아요.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빠진 명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를 쓴 거죠. 근데 얘는요. bought, buy라고 하는 건 타동사잖아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명사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관계 대명사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아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동사가 자동사야. 오케이. 관계 부사 쓰세요. 이 동사가 타동사야. 오케이. 관계 대명사를 쓰세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암기.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 암기하면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요. 화이팅. 잘해봐. 최선을 다해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럴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명사 하고 나서 명사, 동사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때 어떡하냐면 방법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넣어보세요. 넣어봐서 말이 되면 타동사예요. 넣는데 말이 안 돼요? 자동사예요. 이해되세요? 자, the house를 넣어보세요. 그가 집을 살아요? 말도 안 되죠. 얘를 넣어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뒤에 넣어보면 어때요? 그 집을 구입한다, 산다. 말 되죠? 그럼 타동사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빼다가 넣어보면 돼요. 봐. 이런 논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해결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 맨 처음 했던 얘기죠.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동사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
그런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라. 공통되는 부분 중에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녀석은 선행사가 되고 없어진 녀석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관계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앞에 있는 선행사 그놈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놈을 데려다가 넣어보세요. 그리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시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이요. 잘 들어봐. 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관계대명사 다 한 겁니까? 아니요. 이런 거 있죠. 지난 시간에 전치사는 다 한 겁니까? 아니요. 접선 다 한 겁니까? 아니요. 다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는 다 한 겁니까? 네, 거의 다 한 거예요. 그거 말고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다 암기하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해결되고. 근데 아마 이번 주에 문제 풀면서도 좀 느꼈을 텐데 접속사는 내가 다 외운 것 같은데 잘 안 풀려. 잘 해결이 안 돼. 라는 느낌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 관계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 말고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변형되는 게 제일 많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수일치, 태, 수동태, 능동태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거랑 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문법들과 연동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계사 부분이 조금 어렵고 시험 출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럼 빈칸 뽕 뚫어놓고 자 써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문장 2개 써놓고 자 합쳐봐 이러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문제 내기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도 나중에 가면 다시 이야기하게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김에 조금 이야기한 거니까 과제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죠? 오케이? 집에 가서 이거는 다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꼭 복습을 하셔야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촬영을 해놨어요. 요거는 제가 촬영한 거는 편집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단 좀 전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두 번째 여기 관계대명사의 용법이었나요? 용법부터 했던 이야기잖아요. 저기서 한번 끊었었죠? 저기서부터 마이크를 안 켰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자막. 우리 목소리는 자막은 아니고요. 옛날에 찍었던 거랑 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까만색 옷차림이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애가 나와서 다른 옷차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까만 옷으로 바뀌고 이럴 거예요. 인가요? 뭐 괜찮아요. 뭐 갑자기 옷을 바꿔 입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것들은 뭐 여러 번 들으면 뭐 좀 지루한 맛도 있고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여러 번 들으시면 더 좋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